절대 아침엔 채소부터 먹지 마세요. 60세 넘으셨으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15년간 변비 환자 4만 2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변비 해결하려고 채소를 더 드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결국 변비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28년간 소화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소화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하시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 지금 여러분 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화장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나요? 10분 이상이신가요? 5분 이내신가요? 둘째, 변비약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이신가요? 거의 안 드시나요? 셋째,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남은 느낌이 드시나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더부룩하신가요?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은 조용히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아무리 채소를 드셔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 그 다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5가지 실수. 그리고 약 없이도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의 방법.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음식 조합.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황금 루틴. 마지막으로 첫 일주일 완벽 실천 가이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8년간 변비약에 의존하셨던 72세 어르신이 4일 만에 자연 배변을 시작하신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변비에는 채소가 최고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나물, 저녁에 채소볶음을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바쁜 생활에 쫓기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챙기시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28년 넘게 진료하며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채소도 잘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안 나올까요? 대한소화기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42%가 만성변비를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67%가 변비 해결을 위해 채소 섭취를 늘리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변비약 처방 건수가 10년 전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마른 고무호스처럼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호스는 어떻습니까? 물을 트면 쭉 빠져나갑니다. 탄력도 있고 안쪽도 미끄럽습니다. 호스를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무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안쪽이 거칠어지고 물을 틀어도 잘 안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눌렀다 놓아도 그대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노화된 장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안에서 미는 힘도 약해지고 장벽의 윤기도 없어집니다. 의학 용어로 장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장의 연동운동 능력은 젊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50%까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 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집니다. 마른 고무호스에 딱딱한 걸 계속 밀어넣는 격이죠. 섬유질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젊고 건강한 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부피가 커진 변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노화된 장에서는 다릅니다. 부피만 커지고 장은 그걸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큰 변이 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일본 장건강학회 2021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변비 환자 중 섬유질 섭취만 늘린 그룹과 섬유질에 식물성 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섬유질만 늘린 그룹은 23%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71%가 개선되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 그럼 섬유질이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섬유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섬유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장은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운 날 근육이 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윤활입니다. 장 안쪽이 건조하면 변이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변비 해결법들을 보세요. 생채소, 찬 과일, 차가운 요구르트. 전부 차갑습니다. 그리고 윤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채소를 드셔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채소만으로는 안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노화된 장은 마른 고무 호스와 같아서 따뜻함과 윤활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변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5가지 실수입니다. 이 실수들을 알고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난다고 생각하십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건강책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밤새 쉬던 장은 차갑고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찬물이 들어오면 장이 더 수축합니다. 추운 날 몸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15도 이하의 찬물을 마시면 장 연동 운동이 일시적으로 23% 감소합니다. 반대로 50도에서 60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연동 운동이 18% 증가합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의 차이가 무려 41%입니다. 같은 물인데 온도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실수, 유산균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장내 세균 환경을 개선해 주니까요. 하지만 유산균은 변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산균이 아무리 좋아도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도 엔진 자체가 꺼져 있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장 연구학회 자료에 따르면 유산균만으로 변비가 개선된 60세 이상 환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유산균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유산균을 드시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십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한 번 드시면 또 드시게 되고 점점 자주 드시게 됩니다.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수축시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목발을 오래 짚으면 걷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더 심한 변비가 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소화기약회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극성 변비약을 1년 이상 복용한 환자의 67%가 약 없이는 배변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변이 안 나오면 계속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책 읽으면서 30분, 1시간씩 앉아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골반 근육이 지쳐서 오히려 배변이 더 어려워집니다. 화장실에는 10분 이상 앉아 있지 마세요. 10분 안에 안 나오면 일어나셨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억지로 힘주면서 버티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변비에 물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500ml, 1리터씩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2리터 마셔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장까지 도달하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반 컵씩 하루 종일 나눠서 드세요. 그래야 장에 수분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찬물, 유산균 의존, 변비약 습관, 오래 앉기, 물 벌컥 마시기.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8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따뜻함과 윤활, 이 2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선생님, 기름을 먹으라고요? 기름은 살찌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름은 나쁘단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튀김 기름, 마가린 이런 건 나쁜 기름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약 60%입니다. 올리브유는 1% 미만, 참기름은 0.3%입니다. 들기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오메가3이 장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장 안쪽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마른 고무호스 안쪽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장 연동운동 자극입니다. 기름 성분이 십이지장에 도착하면 CCK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이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장에게 기름이 왔어.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약처럼 강제로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셋째,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이 변과 섞이면서
딱딱했던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반죽에 기름을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윤활막을 만들어줍니다. 들기름이 장벽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변이 장벽에 들러붙지 않고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물성 오일 15ml를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변비 증상이 평균 68%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오메가3이 풍부한 오일에서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단계,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컵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야 합니다. 대략 50도에서 60도 정도입니다. 온도계로 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 1컵, 약 200ml면 충분합니다. 이 물을 3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또 한 모금. 왜 따뜻한 물을 먼저 마셔야 할까요? 밤사이 우리 장은 활동을 멈춥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연동 운동도 거의 없습니다. 장액 분비도 최소화됩니다. 이 상태를 장 휴면기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을 넣으면 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엔진에 기름을 부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이 장을 때우는 겁니다. 장 온도를 올려주고 장벽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위를 지나 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장 전체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2단계, 5분 후 들기름 1스푼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5분일까요? 너무 짧으면 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무 길면 물의 온기가 식어버립니다. 5분이 딱 적당한 시간입니다. 5분 후에 들기름 1스푼을 드세요. 밥숟가락 하나, 약 15ml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산패된 기름은 절대 안 됩니다. 들기름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 반 스푼을 섞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들기름 자체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음식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나물에 무쳐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됩니다. 반드시 따로 드셔야 합니다. 3단계, 30분 기다리기입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들기름이 혼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들기름이 위를 지나 십이지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십이지장 세포에서 CCK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기름이 왔어. 소화 준비해. 그러면 장이 반응합니다. 연동 운동이 시작됩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기름이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장벽에 얇은 윤활막을 만듭니다. 기름 코팅이 되는 거죠. 이 코팅이 장벽과 변 사이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30분 안에 배변 신호가 옵니다. 빠른 분들은 15분 만에, 늦은 분들은 40분쯤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참으면
장이 다시 둔해짐이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약은 장을 강제로 쥐어 짜는 겁니다. 장 근육을 억지로 수축시켜서 내용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복통도 생기고 계속 쓰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장에게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2세 김영숙 어르신이셨어요. 퇴직하신 초등학교 교사셨죠. 이분은 8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약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엔 3일에 한 번, 나중엔 매일 드셔야 했습니다. 약을 안 드시면 일주일 넘게 화장실을 못 가셨어요. 채소도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나물, 저녁에 채소 볶음, 유산균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씩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화장실 걱정 때문에 못 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그리고 또래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어르신께 황금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8년 동안 약 없이는 안 됐는데 기름 한 스푼으로 될까요? 첫째 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들기름을 드시고 20분쯤 지났을 때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가 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어르신은 전화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8년 만이에요. 약 없이 나왔어요. 너무 개운해요. 이제 손주들이랑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뒤, 어르신은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요. 돌아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동수 어르신이셨습니다. 퇴직하신 공무원이셨죠. 이분은 5년 동안 변비 때문에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두려우셨거든요.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 여행지에서 변비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남편 걱정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손주들이랑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어요. 화장실 걱정 때문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동수 어르신께도 황금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가족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화장실 걱정 한 번 안 하셨대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할아버지 이제 여행 같이 가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이제야 남편 얼굴이 파졌다고 좋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제 황금 루틴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것들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첫 번째,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찐 고구마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 반 개를 드시면 들기름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들기름이 윤활 역할을 하고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부피를 늘려줍니다. 윤활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섬유질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부드럽게 밀려 내려갑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따뜻하고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 고구마는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두 번째, 따뜻한 꿀물입니다. 꿀에는 천연 당분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은 아침에, 꿀물은 오후에 이렇게 하루 2번 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밤새 장이 편안해집니다. 생강을 직접 갈아서 끓이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생강차 티백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이셨어요. 은퇴하신 간호사셨죠. 이분은 들기름 루틴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느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완전한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찐 고구마와 생강차를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루틴 후 찐 고구마 반 개, 저녁에 생강차 한 잔. 3일 뒤부터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고구마 먹으니까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해요. 저녁에 생강차 마시니까 잠도 잘 와요.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기대돼요. 이 3가지 음식 조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들기름 루틴 후 찐 고구마 반 개, 오후에 따뜻한 꿀물 한 잔, 저녁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전부 집에 있는 재료입니다.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들기름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른 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공기, 빛, 열에 약합니다. 개봉하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산패되면 비린내가 납니다.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가 나면 버리세요. 들기름을 살 때는 소용량으로 사세요. 큰 통으로 사면 다 쓰기 전에 상합니다. 작은 병으로 사서 한 달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개봉 날짜를 병에 적어두시면 편합니다. 둘째,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입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합니다. 담낭이 없으면 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기름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제가 진료했던 75세 최병호 어르신이 이 경우셨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셨죠. 10년 전에 담낭 절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는 들기름 반 스푼으로 시작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반 스푼 섞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들기름 반 스푼, 올리브유 반 스푼. 이렇게 섞으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배 아프지도 않고 화장실도 잘 가요. 담낭 없어서 기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셋째,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통 하루 한 스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찬 음식을 피하세요.
아침 루틴 후에는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죽, 따뜻한 국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 차가운 과일은 장을 다시 차갑게 만듭니다. 다섯째, 꾸준함입니다. 최소 3일은 해보세요. 하루 해보고 효과 없네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장이 새로운 리듬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첫 일주일 완벽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일차입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들기름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작은 병으로 사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춰두세요. 2일차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실행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을 천천히 드세요. 5분 후 들기름 1스푼을 드세요. 30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배변 신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장이 적응하는 중입니다. 3일차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오늘은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 반 개를 추가하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일차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오후에 따뜻한 꿀물 1잔을 추가하세요. 대부분 이쯤 되면 배변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5일차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저녁에 생강차 1잔을 추가하세요. 이제 하루 3번 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들기름, 오후에 꿀물, 저녁에 생강차. 6일차입니다. 이쯤 되면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매일 비스터 시간에 배변 신호가 올 겁니다. 그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배변 시간이 됩니다. 7일차입니다. 일주일을 완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루틴이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양을 조금 늘려보세요. 들기름 1스푼 반으로요.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기름 말고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올리브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들기름만큼 오메가3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약 60%입니다. 올리브유는 1% 미만입니다. 변비에는 들기름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정말 안 맞으시면 올리브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야 하나요? 네,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신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분들은 2일에서 3일, 평균적으로 4일에서 5일입니다. 2주 동안 해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변비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 루틴을 시작하시되 약은 그대로 드세요. 자연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약을 줄여가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약을 드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3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줄여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들기름 작은 병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호텔에서도 따뜻해서 따뜻한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특히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커피는 장을 자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뇨작용도 있어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를 드시면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 루틴. 30분 동안에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30분이 지난 후에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채소만으로는 안 되는가? 60세 이후 장은 마른 고무호수처럼 연동운동이 약해집니다. 섬유질만 넣으면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따뜻함과 윤활이 필요합니다. 5가지 실수. 아침 찬물, 유산균만 의존, 변비약 습관, 오래 앉기, 물 벌컥 마시기. 이것들은 피하세요. 황금 루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컵, 5분 후 들기름 1스푼, 30분 기다리기. 효과 2배 음식 조합. 아침에 찐 고구마 반개, 오후에 따뜻한 꿀물 1잔, 저녁에 생강차 1잔. 주의사항. 들기름은 냉장 보관, 1달 안에 소진. 담낭 절제, 고지혈증 분들은 의사 상담. 찬 음식 피하기, 최소 3일 꾸준히. 이 모든 것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5분 후 들기름. 이게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들기름 한 병이면 1달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세요. 더 이상 화장실 걱정증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 만나기 전에 화장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 상쾌함, 그걸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응원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